슈퍼카 뽑아놓고 슈퍼카 엔진을 죽이는 구조. 그 눈빛이 어떻게 바뀌느냐? 썩은 동태 눈깔이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일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받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평소에 일하면서 계속 생각해왔던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겪고 또 후배들이 변해가는 걸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일단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요, 일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받는 겁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저는 게임 QA 일을 하고 있는데요. QA가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그 게임을 먼저 해보는 사람이에요. 미리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여기 버그 있네? 여기 진행이 안 되네? 이 부분 밸런스가 좀 이상하네? 이런 걸 찾아서 개발팀한테 다시 넘기는 일을 합니다. 말은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복잡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개발 부서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돼요. 게임이 있어야 테스트를 하잖아요. 게임이 없으면 테스트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게 딱딱 정해진 날짜에 깔끔하게 오는 게 아니고 개발 일정이 밀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만 먼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이 오기 전에는 사실 FM대로 하려면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계가 FM만으로 이렇게 굴러가지는 못하고 AM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오기 전에는 솔직히 딱히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꽤 있고요. 자, 그래서 게임이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회사 규모나 게임 규모에 따라서 한 게임의 QA가 몇 명 붙느냐가 달라져요. 어떤 게임은 혼자 하기도 하고 어떤 게임은 10명 넘게 붙기도 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게임에 QA 4명이 붙었어요. A, B, C, D 이렇게. 그리고 이 팀이 끝내야 할 전체 업무량을 40이라고 해봅시다. 공평하게 한 사람당 10씩 나눠 가졌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공평하죠. 똑같이 나눴으니까. 근데요, 사람마다 일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A는요, 일만큼 일을 하는데 10분이 걸려요.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B는 같은 일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C는 2시간이 걸리고요. D는 4시간이 걸려요. 놀라시죠?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걸릴 일을 4시간 걸려서 하는 사람. 진짜로 있어요. 자, 그럼 각자 자기 몫인 10을 끝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는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이면 자기 할당량 끝. B는 10시간. 워킹데이로 하루 하고도 2시간이 걸리고요. C는 20시간. 이틀하고 4시간이에요. D는요? 40시간이에요. 워킹데이로 꼬박 5일이 걸립니다. 같은 양의 일인데 누구는 1시간 40분 만에 끝내고 누구는 5일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그럼 A가 능력자네, A가 갑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A는 1시간 40분 만에 자기 일을 다 끝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는 다음부터 뭘 해야 할까요? 쉬어야죠. 자기 할당량을 다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멍 때리고 다음 업무 올 때까지 휴식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가 사람을 잡아요. 옆에서 비가 끙끙대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에서 웹툰을 봐요. 내가 어떻게 인터넷 쇼핑을 해요. 팀장님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일 안 하네. 이렇게 보잖아요. 심지어 B가, C가, D가 직접 와서 그래요. 야, 너 일 다 끝났으면 이것 좀 도와줘라. 그래서 A는요, 자기 일 다 끝냈는데도 또 일을 해요. 다른 사람들 일을 가져와서 그렇게 한참 다른 사람들 일을 도와주다 보면 그 다음 빨리 끝나던 B가 자기 할당량을 끝내요. 자, 그럼 B는 뭐 할까요? B는 보통 안 도와줍니다. B는 과감하게 쉬어요. 나 끝났어. 하고 쉬는 거예요. 전후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요? 그딴 거 B한테는 없어요. B는 그런 거 쌈 싸먹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국 A는 뭘 하냐? C 일도 도와주고 D 일도 도와줘서 팀 전체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40만큼 업무가 끝났어요. 팀 업무 완료. 그런데 진짜로 일한 사람은 A 혼자예요, 사실상. 자, 이때 A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머저리 같은 팀에서 캐리했네. 내가 다 끝냈잖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도 제대로 못했고 내가 다 메꿔줬으니까 연봉 협상 때 제대로 보상받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주변 동료들도 야, 너 일 진짜 잘하더라 이러고 다른 팀들도 걔가 캐리하더라 이러고 팀장도 알아요. 누가 일 잘하는지 모를 리 없죠. 매일 보는데. 자신감을 갖고 연봉 협상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절대 기대한 만큼 못 받아요. 절대입니다. 전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자기가 일한 만큼 연봉 협상을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미스터리예요. 분명히 다 내가 했는데,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주 평범한 인상률을 받고 나와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요, A가 협상 끝나고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면 B도 불만이 있고요, C도 불만이 있어요, D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빌런들이 더 시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줘? 나 야근도 많이 했는데? 나 일 진짜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인지를 어필해요. 그리고 사실 또 거짓말이 아니에요. 걔네 입장에서는 진짜 야근 많이 했거든요. 왜? 자기 일을 2시간이나 4시간 걸려서 하니까 당연히 야근하죠. 여기서 A가 야, 내가 더 일했는데 왜 너희가 불만이야? 이 말 하면요, A도 똑같은 놈이 돼요. 똑같이 불만 많은 직원. 그게 끝이에요. 이때부터 A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못 받아야 하는데 근데 왜 다 비슷하지? 왜 난 이렇게밖에 못 받지? 그리고 A는 깨닫게 돼요. 아, 일을 빨리 하거나 일을 잘해서 좋을 건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A는 어떻게 될까요? 일만큼 일을 처리하는데 10분 걸리던 A가요, 점점 1시간이 돼요. 점점 2시간이 돼요. 점점 4시간이 돼요. D가 되는 거예요, A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사가, 조직이, 그 시스템이 A를 D로 만들어요.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본 광경이에요. 신입들이 들어와요. 눈빛이 똘망똘망해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패기 넘쳐요. 일도 잘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그 눈빛이 어떻게 바뀌느냐? 썩은 동태 눈깔이 됩니다. 진짜요. 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던 친구들은 표정이 없어져요. 일은 시키는 것만 해요. 그것도 천천히. 끝내면 손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 중간 관리자 입장이거든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뭘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 이거 하나는 지켜주려고 해요. 너 할 일 끝났으면 나머지 시간은 네 거다. 웹툰을 보든 인터넷 쇼핑을 하든 게임을 하든 알아서 해라. 제가 일 더 시키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제 위에 있는 상사한테만 안 걸리면 돼요. 걸리면 저도 같이 깨지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보상치고는 좀 슬프죠. 여기서 한 가지 진짜 답답한 게 있어요. 회사가요,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서류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인적성, 어떤 때는 3차도 보고요. 골라요. 고르고 골라. 어떻게든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해요. 슈퍼카 같은 직원들 뽑으려고 그렇게 공을 들여요. 출력 좋고 빠르고 디자인 멋진, 채용 공고에 능동적인 인재, 주도적인 인재, 성장하는 인재, 이런 말 다 적어놔요. 그런데 막상 그런 슈퍼카가 입사해서 출근을 시작하면요, 엔진을 죽여요. 빨리 달리면 안 돼요. 잘 달리면 손해예요. 그냥 옆에 경차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가야 돼요.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다 경차랑 똑같은 속도로 굴러가야 하는 도로예요. 그게 회사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죠. 슈퍼카 뽑아놓고 슈퍼카 엔진을 죽이는 구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슈퍼카는 진짜 경차가 돼요. 엔진 자체가 퇴화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슈퍼카로 못 돌아가요. 다른 회사 가서도 그냥 경차로 살아가요. 이게 회사가 사람 망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일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받는 겁니까?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은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월급을 주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말로는 성과주의라고 하는데 진짜 성과주의인 회사 거의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 더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자르거나 페이 깎거나, 이게 진짜 성과주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한국 정서상, 노동법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빨리 끝내면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천천히 끝내면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슈퍼카를 경차로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욕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이 누구한테 닿았으면 좋겠냐면요, 지금 회사에서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보상은 똑같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지금 회사에서 내가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보상은 똑같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류, 사람 뽑는 위치에 계신 분들, 임원분들,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슈퍼카 뽑아놓고 경차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채용에 그렇게 공들여 놓고 정작 그 사람들 능력을 죽이고 있는 구조를 방치하면 그건 채용에 쓴 돈 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제가 무슨 대안이 있어서 영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매일 보는 풍경이고 매일 답답한 부분이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슈퍼카로 입사하셨는데 지금 경차로 굴러다니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반대로 슈퍼카를 뽑아놓고 엔진을 죽이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 그게 진짜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